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사회 얘기, 경제 얘기 나눌 건데요. 제가 오늘 얘기할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통합 사회에도 경제가 나오고, 그리고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인 경제에도 나오는데요. 많은 경우에 두 가지에서 어려워합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역 파트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무역 파트는 사실 그 본인의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절대 우위랄지, 상대 우위, 비교 우위랄지, 뭐 무역 관세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까지 풀면서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절대 우위가 뭔가, 그리고 비교 우위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 국가가 있습니다. A 국가와 B 국가가 있어요. 이 A 국가와 B 국가는요, 각각 만들 수 있는 재화가 같아요. 예를 들면 X재와 Y재가 있습니다. 이 X재와 Y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똑같은 생산비를 제공했을 때 나오는 생산량이라는 게 있겠죠. 이럴 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산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국은 X제 하나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이 5명입니다. 그리고 B국은 5명보다 더 많은 6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절대 우위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절대 우위는요, 유리해야 됩니다. 절대 숫자적으로 유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하나의 재화인 X제 하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노동량이 5명과 6명일 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A국에서 5명으로 생산할 거를 B국은 6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유리하죠? 더 적은 노동력을 가진 나라가 더 유리하겠죠. 더 적은 노동량을 투입한 나라가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X제의 절대 우위는 B형일 경우에는 더 적은 쪽이 유리하게 됩니다. B형일 경우에는 더 적은 쪽이 유리하게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5명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X국이 X제 생산하는데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Y제를 생산하는데 A국은 3명이 들어가고요. B국은 4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명과 4명 중에는 3명이 큽니다. Y제 하나를 생산하는데 A국은 3명밖에 안 들고 B국은 4명이나 들어요. 이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적습니까? A국이 훨씬 적습니다. 그죠? A국이 이번에도 뭘 가집니까? 절대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우위를 가진 재화가 A국이 2개 중에서 2개죠. 그렇게 되면 교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국은 6명이서 만든 하나의 재화를 얻는 것보다 본인들 5명 투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4명 투입한 걸 사오는 것보다 우리가 3명 들여서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회비용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이 뭡니까? 여러 개의 재화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가 X제와 Y제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무조건 다른 하나를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제를 선택할 경우에 Y제를 포기하는 게 되고, Y제를 포기할 경우에 X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노동력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화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노동량으로 다른 재화를 생산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량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게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X제에는 5명이 투입돼서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이 Y제는 3명이 투입돼서 하나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X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제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X제를 만들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Y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X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노동력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런데 Y제의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3명을 5명에 투입되면 몇 개의 재화가 만들어지나요? 3명만 필요한 재화에 5명이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1개는 생산되고 3분의 2명은 2명이 3분의 2만큼을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XJ 생산하는 YJ 기회비용은 XJ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은 YJ 몇 명이 손해봅니까? 3분의 5개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 5명이고, 그죠? 3분의 5개를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습니다만 5명이 하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YJ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갈 양은요 3명만 있으면 돼요. 3명만. 그런데 XJ를 생산하는데 5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3명이서 5명이 일해야 되는 공장에 가면은 XJ를 몇 개밖에 못 만들겠습니까? 5분의 3개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XJ 5분의 3개밖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A국의 상태를 봤으니까 B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국은요 6명이 XJ 하나를 만들고 YJ를 4명이서 만듭니다. 그러면 XJ를 생산하면은 6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YJ에 투입되는 인력은 4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필요한 곳에 갔을 때 6명이 투입이 됩니다. 6명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하면 6분의 4개를 만들 수 있죠. 그죠? 왜냐면 4명만 있으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오버로 왔으니까 6명을 4로 나눈 만큼 재화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는 XJ를 생산했을 때 기준이니까 YJ 2분의 3개 만큼의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YJ를 생산하게 되면 XJ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4명이 있는데요. 4명이 6명 일하는 데 가면 1개도 못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XJ 몇 개를 포기하는 꼴이 됩니까? 3분의 2개를 포기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표에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를 해보자면 A국, B국, XJ, YJ A국은 XJ 하나를 만드는데 YJ 3분의 5개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Y를 생산하기 위해서 XJ 5분의 3개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B국은요 XJ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YJ 2분의 3개를 포기해야 하고요. B국은 YJ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XJ 3분의 2개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거는 역수관계죠. 요것도 역수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제 기회비용으로 기회비용 구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제 XJ를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되겠죠. 작아야 해요. XJ를 생산하는데 더 작은 거 뭡니까? 3분의 5가 작나요? 2분의 3이 작나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YJ를 포기하는 쪽이 어느 쪽이 A국이 더 크기 때문에 XJ의 비교 우위는 B국이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YJ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5분의 3개가 큰가요? 3분의 2개가 큰가요? 봤을 때 19 되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X 5분의 3개를 활용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B국은 XJ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A국은 YJ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죠. 이게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량이라든지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을 하나 기준에 맞춰서 나누고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생산량으로 기준해도 똑같겠죠. 이러면 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노동량을 투입했을 때 생산하는 양입니다. 갑국은 XJ 3개를 생산해 주세요.
똑같은 노동량으로. 그리고 YZ는 3개 생산할 수 있고 을곡은 2개, 5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노동량이니까 3개를 생산할 때 이 똑같은 투입량으로 XJ를 YJ만큼 생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 비장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비자양모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주 복잡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이걸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자, 생산비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비는 뭐가 있습니까? 노동량이 있겠고 진짜 비용이 들 수도 있겠죠. 노동량이나 비용이 제시됐을 때는 그 숫자를 분자로 보내면 됩니다. 아까 분자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걸 분자로 보낸다는 뜻은 뭐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다 끊고 이렇게 하면 분자가 되겠죠. 앞에다 끊고 이렇게 하면 분자가 되겠죠.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XJ 그러니까 이거 분자가 아니고 분모네요. 저도 실수합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다 끊고 3명, 뒤에다 끊고 5명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와 같아집니다. 뒤에다 끊고 4명, 뒤에다 끊고 6명 하면은 이거와 같아지겠죠. 요 원리예요. 자, 그럼 똑같겠죠? 여기서도 여기는 생산량이지 않습니까? 비자양모라고 있습니다. 양은 뭐냐? 생산량은 분모로 보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숫자를 분모로 보낼 겁니다.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갑국이 XJ를 생산하면 기회비용을 구할 때 포기하는 재화는 YJ입니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끔씩 나눠서 이상하게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YJ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YJ를 포기하는 만큼을 보내야 됩니다. 양모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을국이 2개의 재화를 생산하고 5개의 재화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것은 5개,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5, 5분의 2. 요거는 상당히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건 1보다 크죠? 요건 1보다 작죠? 작은 쪽이 유리하다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게 작은 쪽이 유리하다. 여기가 작죠? 여기가 작죠? 그러면 갑국이 가진 비교 우위는 X제고 을국이 가진 비교 우위는 Y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비교 우위, 절대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상당히 어렵고 제 설명이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1.5배속이라든지 2배속 해서 여러 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도 쉽지 않다 라고 하시면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절대 우위를 따질 때는 무조건 숫자가 작거나 큰 게 유리합니다. 작을 때는 노동량이겠죠. 아무래도 노동이 적게 투입되면 유리하겠죠. 그런데 생산량을 체크할 때는 많은 게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 생산량이라면 절대 우위를 가지는 거고, 적은 게 노동량이라면 절대 우위를 가지는 겁니다. 절대 우위는 숫자로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모두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교 우위는요, 포기한 재화만큼의 하나에 들어가는 노동량이나 그 노동량을 하나에 투입했을 때 3개가 나왔는데 다른 쪽에 투입하니까 2개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비교 우위는요, 한 국가가 2개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뭘 계속 착각을 하느냐면 가끔 가로 세로를 표에서 혼동하는 경우는 뭘 잘못 체크했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착각한 거예요. 기회비용은 포기하는 재화의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생산비인지 생산량인지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생산비인데 비자양모에서 분모로 보내버리면 이거는 틀린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자양모를 잘 기억하시되 내가 보고 있는 이 수치들이 생산량인지 생산비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